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드림톡톡의 성공핵스다. 이 탈부편입니다. 자, 우리 이구목 씨 이야기. 참 그 아버지하고 연령 차이도 많았고 하지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는데 일단 뭐 아버지 가신 다음에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본인 이제 학교 생활 네. 좀 어때요? 학교 생활 때는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인민학교 때죠, 그때는. 그렇죠. 인민학교 유치원. 때는 제가 아버지가 제가 인민학교 3학년 때 사망하셨거든요. 그 바탕이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학교 선생들이랑 그 옛날에 잘해 주셨던 거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잘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직업은 뭐였어요, 그러면? 북청 니움 공장이 있었어요. 뉴음. 예, 니움 공장에 오. 그 학교 앞에 니움 공장이 뉴음 있거든요. 가마 만들고 막 이런데? 그렇죠. 군용 밥통이라든가 군용 식기랑 만드는데 일체 유음 제품 다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군수 제품 한마디 말하면 군수 제품인데요. 군용 제품에 그 군인들이 쓰는 군용 밥통, 물통 그리고 그 식기 모든 거 일체 다구나. 다 숟가락 젓갈도 그때 뉴음으로 했었잖아, 그것도 그지? 다 거기서 만들고 일체 모든 거 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 공장 건너편에 우리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이 우리 인민학교였어요. 니움 공장 담당이. 그럼 학교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니움 공장에서 다 해주고. 네. 그때 아버지도 그인데 직업은 무슨 직업인지 어떤 직업인지는 몰라요. 하도 어렸을 다녔다. 때 예, 거기 어쨌든 잘해주셨으니까 잘 살았어요 그때는. 사망하셨어도 그때 저기 엄마 고생했다는 게 아버지 없으니까 외로운 거지.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배급도 다 잘 되고 줄 생활이 그래도 꼬박꼬박 다 죽대잖아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렸지 하니까 식성이 그닥 이렇게 막 요란하게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 식량은 항상 남아 맞아요, 돌아가고 맞아요. 맨날 꺼주고 쌀을 네, 꺼주고 네. 받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그렇고 살았는데요. 먹는 거 생활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걱정이 없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딱 사망하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아빠 없다고 벌써 그때부터 벌써 애들이 차별을 넣더라고요. 아버지 있고 우리가 잘 먹고 이렇게 차이가 하고 나네. 차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 벌써 아빠가 있는 애들끼리 다니고 없는 애들끼리 따로 놀고 이렇게 예. 그게 너무 근데 아빠가 없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때 당시 별로 없었죠. 예, 그때는 뭐 북한에 별로 없었어요. 일단은 아무튼 학교 다니면서 무슨 예. 공연이란가 뭐 서클 이런 거 했어요? 그렇죠. 맨날 무용 유치원 때부터 하긴 했는데 유치원 때는 그 글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런 걸 읽어줘요. 읽어주면 따라 외우고 하다 보면 몇 번 하게 되면 그걸 외우잖아요. 그걸 여러 명 하다가 내가 아마 그거 했나 봐요. 그러니까 소개를 그때는 하고 무용도 하고.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하니까 많이 싫었어요. 그게 질려가지고 참여 안 하려고 하니까 또 그거 안 한다면 초등학교 때도 올라와가지고 안 하면 참여 안 한다고 해서 맨날 생활총화 때는 그걸 왜 지가 가고 안 참가하고 놀러 다니고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조금 싫었죠. 그런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중학교 때도 또 공연도 하고 뭐 무용도 하고 재담 같은 걸 주로 예, 그런 거 하고 하라고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잘해서가 하겠어요. 그냥 배워주면 다 하는 거지. 누구나 다. 그럼 학교 예. 졸업하고 뭘 하고 싶었어요? 원래 꿈은 뭐였어요? 대학 간다든가 뭐 있었어요? 그냥 엄마가 아버지 없이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내가 빨리 세대주 돼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야,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학 그 북청 4대 있잖아요. 4대 가려고 했는데 4대 가서 공부하게 되게 되면 엄마가 4대 가게 되면 그 해 또 뒷바라지 해야지. 엄마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대학을 가는 해 엄마 우리를 늦게 낳다 보니까 우리가 늦게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가 연료 보장을 받는 해에 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된 그렇게 거예요. 됐구나. 네. 아,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심하니까. 그럼 우리 엄마 고생했어요. 너무. 예, 그래가지고 연료 보장을 받아서 일도 못 하는데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요. 그때 그래, 오직 그래. 100원만 갖고 살 때인데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그리고 무슨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도 보다시피 오직 집에 그 공장에서도 그 명태랑 옛날에 많이 공급했잖아요. 예전에 그랬지. 그렇지. 상점이라든가 그런데 신요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공장 기업소에다가 맞아, 또 명태, 줘요. 뭐 부식물 같은 거 도루묵이. 다 도루묵이 다 그걸 내가 다 학교 다닐 때
그 기업서 엄마 다니는 공장에 가가지고 부식물을 다 그 가지고 날라다가. 날라오고 그런 일 내가 다 했거든요. 그때 명태 진짜 많이 먹었죠. 이야. 그 시절에 네, 너무 막 먹기 싫을 정도로. 먹기 싫을 정도로 텃밭 그 논밭에다가 막 썩고 버리고. 북청 역전에 보게 되게 되면 사과 박스 어. 명태 그 뭐 그런 게 썩으면 날아가지 못하고 썩으면 논밭에 다 비료로 다 넣고. 아니 근데 그때 잠깐만, 당시, 그 북촌은 진짜 사과 많아요? 야, 그때 당시엔 사과가 산마다 다 사과 심었어요. 어. 사과 거기 현지교시다니 그거 그 어디던가 거기도 어쨌든 우리 집 사는 뒷산도 다 사과고 몽땅 사과였어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고난의 행군 창 되기서 90년대 그 80년대 말 때부터 그때부터는 차츰차츰 사과 나무가 맞아, 없어지기 맞아. 시작했어요. 뭐지기 이름 누구던가 그 사람의 누구? 야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주황당의 그 누구던가 그 사람이 어. 이 그 사과나무 뭐 병이 들은 거 다 잘라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소관이? 소관이 농업비서는 소관이? 농업비서 소관이 바람에 그 나무를 병든 나무를 다 하나하나 다 잘랐다고 하면서 그럼 소관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맞아, 죽었잖아. 숙청됐잖아요. 숙청됐지. 예. 거기 그 농업 부문에 하니까 과수 쪽에도 그렇게 가수 쪽에 그게 영향이 미쳤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과나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여기로 우리 그 2005년도? 네, 2005년도 말고 우리 그 내가 북한에 뜰 때는 89년도에 떴거든요. 88년도인가 그때 그 학교 졸업하고 그 선전대 들어갈 때 그 들어가서 한 1년인가 있다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중국에? 아니요. 한번 어디? 남흥청년학 연합기업소 건설하는 거 동원됐구나. 아니요, 한번. 동원된 게 아니라 뭐야? 거기 또 우리 친척? 이모부가 함흥화학공대를 졸업하시고 함흥 그 비료 공장이 어딘가 거기 간부로 있었어요. 함흥 예. 흥남 비료 있다가. 예, 간부로 있다가 그러다가 함흥 저기 저기 연합기업소 있잖아요. 안주시 연합기업소 그 비료도 거기도 화학비료 생산하잖아요. 거기 간부로 가셨어요. 예, 직장장으로. 그 연합기업소에 직장장으로 가셨는데 우리 이모가 거기 간 다음에 우리 저기 언니네 집 우리 집으로 한번 놀러 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래. 어쩌다 한번 왔는데 아니 내가 신방공장에 다니는데 글쎄 자꾸 날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는데 있었어? 예, 그것도 거기 기동예술선전대 가서 거기 다니려면은 들어간 사람마다 다 한 달 동안에 이동 작업이라는 걸 가야지만이 거기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99호 건설이라고 아세요? 그 굴 뚫는 거. 군사건설하는 군사건설하는 거. 99호 건설이라는 거 한 달 동안 30일 동안에 그 이동으로 거기 가서 갔었어요? 갔죠 당연히. 가서 굴을 뚫는데 수동으로 여기는 그 막 차감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정대 놓고 거기에다가 짝지발 저런 거 삼각대를 나무를 세워놓고 한 마를 그 세발줄이 있잖아요. 흔들흔들한 세발줄에다가 달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굴을 뜯는 거예요. 한마디 해봤어요? 해봤어요. 잘해요. 그 아가씨가 했다고? 네. 이야. 그 이렇게 한마디를 계속 굴을 이렇게 뜯는데 그 한 달 동안이 거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녀와야지만이 정식으로 그 다음부터 생활하는 거. 신입생들은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농촌이었는데 신창 쪽에 거기 있는데 그 농촌이니까 그 근방에 사는 그 마을 총각들이 놀러 잘 오는 거예요 거기를. 그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있으면 자꾸 잡아가고 이런 거예요. 어디로 잡아가?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연애를 하는 거죠. 연애하자고?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18살인가 학교 금방 졸업했으니까. 네네. 근데 내가 학교 졸업할 때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였어요. 나이 들어 보였나 봐요. 18살인데 자꾸만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책임자가 저기 누구 왔다 나가보라 해서 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보게 되게 되면 어떤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꾸만 뭐 뭐라고 그래요? 사귀자고 뭐지기 북한은 그런 게 있잖아. 남자들이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길 가다가도 잡아채고 막 집에까지 따라 찾아오고 그때 그랬지. 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30일을 겨우 버텼어요 거기서. 안 끌려가고 네, 안 맞아요. 끌려가고. 말 안 듣면 때리려고 하지. 그렇죠. 근데 그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 친구들이
자꾸만 그거 한마디 말하면 나쁜 짓 자꾸 해가지고 그 뭐지 감옥도 갔다 오고. 아, 불량배들이구나. 한마디 말하면 불량배. 어. 그런 거 키도 크고 무섭게 생겼어요. 그럼 누가 가요 거기를? 그래. 그런데다가 농장은 뭐 어렸을 때 농촌동은 우리 많이 다녔잖아. 뭐 그렇지. 중학교 때 네. 거기서 질린 거예요. 어. 그 뭐야 저기 찬 물에 들어가서 그 모내기 하는 어른들하고 거니?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농촌총각이거든요. 농장. 거기 따라가게 되면 내가 농장에서 농장 가야 죽도록 되는데. 일해야 맞아. 되는데 어. 항상 학교에서도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서도 선전대 생활하려고 이렇게 내 들어왔는데 아니 거기 시집을 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땅 파고 농사지려야 되는데 내가 왜 가냐고 자꾸 피했어요. 내가 피했는데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거기 일 끝마치고 어떻게 알고 신발공장이니까 찾아와서 나를 주위 사람들 알아봐가지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은 동상 딱 뒤에 있었거든요. 중심에. 거기서 근데 자꾸 찾아와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이모가 와 있었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우리 이모가 저 누구냐고 이거 아니 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뭐 엄마 나 저거 찾아온다고 엄마 저거 좀 쫓아보내달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말리지 말고 같이 살았으면은 어떻게 됐어? 고난 행구 때 엄청 그 농촌에 그런 시집간 사람들 그렇게 주목적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또 뭐냐면 나한테 그 인기를 끌려고 나한테 그때 89년도에 여기 그 양강도에 그 북부 내륙 척길 공사를 했잖아요. 했어. 그 신우중가 어딘가 그 네, 신의주에서 그쪽으로 쭉. 그쪽으로 해서 내륙선으로 압력강으로 압력강으로 해서 철길 공사했잖아요. 거기 가서 3년 동안 일하면서 그 나쁜 짓 감옥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일을 그렇게 잘해서 동메달까지 받았다고 메달까지 나한테 갖다가 보이면서 내 이렇게 일 잘했으니까 앞으로 반장이라든가 작업 반장 하면 정말 내가 호강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 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단 하나 농장원이라는 그거 하나에. 그래서 이모가 그렇게 왔는데 따라다닌다고 자꾸 그랬지. 너 나쁜 사람 같아 자꾸만.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쫓아보낸 거예요. 이모 쫓아보서 안주로 데려간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때 우리 이모가 와서 언니 안 되겠다고 저 내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구목이 세대주로 되게 되면 언니도 안주에 안주로 와서 같이 모여서 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수속을 해서 가자마자 나를 거기 또 우리 가려면 여기처럼 가고 싶으면 여기저기 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지기동증, 뭐의 태고, 그렇죠. 거주 뭐 다 해야지. 태고 뭐 그런 것도 거기서 다 받아와야 되고 편지 우편물에다가 맞아요. 보름 만에 도착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걸 수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없이 엄마하고 동생하고 3명이서 사는데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그걸 수속을 해버린 거예요. 수속을 해갖고 3개월 만에 이모네로 갔어요. 안주로 가니까 이모부가 나를 거기 남홍화학연합기업소에 기동대가 있잖아요. 그건 크지. 엄청 크지 거기. 예술당 같아요. 맞아. 예, 거기 그 건물도. 당위원회가 이쪽에 있고 행정이 이쪽에 있고 건물 양쪽에 있고 가운데 그 연합교소 들어가는 정문이 있는데 굉장하죠. 국장처럼이? 이쪽 완전 극장이에요. 그게 당비서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거기 있으면서 맨날 깃발 들고 거기 또 공연 또 하는 것도 연습은 하지만 그 금요노동이 제일 싫잖아요. 금요노동에 나가서 해야 되잖아 무조건. 이렇게 노래하고. 하고 그때 금요노동은 일도 하지만 그 뭐야라나 그 사업으로 삽질? 비료를 포장지로 포장으로 하는 거 그 딸리는 거예요. 비료가 너무 막 쏟아지니까 딸리니까 그 커다란 창고 같은데 하늘에서 꼭대기에서 비료가 너지로 그냥 막 쏟아지는 거 있잖아. 산처럼 이렇게 쌓인데 그 밑으로 파가지고 그거 비료를 인력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죽은 사람들을. 아이고, 왜? 기계에다 우리는 섬유 직장에다 이름을 걸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기동대 선전대 생활을 하고 옆에는 우리가 섬유 직장 솜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 솜을 만들 수 있는 그 섬유를 기계를 오면서 그거 실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한마디 말하면 넓죽한 이렇게 섬유예요. 네네. 그게 이쪽 직장에서 우리 직장으로 넘어오게 되게 되면 제가 등록된 거기에서는 그걸 그 기계 갖고 막 이렇게 실을 뽑아? 실 뽑는 게 아니라 실 뽑기 전에 솜을 만드나 이렇게 다 아닐런 솜. 그 솜을 만들어야지. 솜을 이쪽에 뭐 공장에 또 무슨 직장이 공장이 있어요. 아무튼 그 공장에 넘어가면 실을 뽑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돔 형식으로 됐어요. 기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뭐 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리는 거예요. 봤어. 봤어요? 거기 이렇게 하다가 옷이 걸려가고 거기 납치돼가지고 그 기계하고 기계 사이가 이렇게 좁아요. 로라에 말려서 한마디 들어가. 말하면 로라에 실을 말리는데 거기에 들어가 잘리면 여기 내장이 다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면 팔 잘리고 뭐 이러겠네. 팔도 잘리고 그리고 꼭대기에서 건설하다가 떨어져서 목 잘려가지고 3일 만에 사망하고 아이고. 그리고 저기 비료를 있잖아요. 그걸 꺼내서 이렇게 포장하다가 꼭대기는 굳어져 있으니까 밑으로 파 들어가잖아요. 비료산이 또 무너져서. 비료가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려서 또 죽는 사람. 한 달에 그냥 화재 사고 뭐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순돈시 생활하고 다 너무 지은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보지. 그렇지. 그런데다가 공기도 안 좋은 데다가 물도 안 좋아요. 하공장이니까. 근데 물 좋은 데서 살다가 거기 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설사하고 막 그러겠네. 설사하고 피부 트러블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다가 갑자기 설사하면 그냥 설사에 열이 나면서 설사하다가 나중에 막 토하고 막 이런 아이고.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1년 6개월 일했어요. 거기서 1년 6개월 거기 있대는데 그러니까 막 토하면 이렇게 하니 보니까 거기서 진단 내린 게 취장염이라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기계도 없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북한은 다 진찰하게 그러지. 예, 손으로 이렇게 진단하더니만 어디 아프다 여기 아프다 거기 누르면 아파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누르면 취장염이 췌장염. 예. 췌장염이라고 진단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래서. 일 못한다고. 그 진단서를 딱 떼주니까 그 병 보니까 이거 영원히 고치지 못한다고. 그 엄마까지 다 이사 온 상태예요? 아니요. 이사 오지 혼자 않은 있을 상- 때구나. 예,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엄마 거기 왔으면 큰일 날 예, 뻔했죠. 그게. 뭐 이사 오기 전인데 진단서를 똑 받고 고치지 못한다고 하니까 거기 직장에다가도 그렇게 서류 보내고 하니까 고향으로 가라는 거지 날 보고. 이제는 이모도 어쩔 수 없다 가라. 예, 너 물이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엄마 돌아왔죠. 근데 내가 여기로 왔을 때 엄마는 또 풍산으로 이사 간 거예요. 동생이 어렸을 때 많이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자라다 보니까 키가 많이 작아요. 동생이 나만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놀림 받고. 예, 따돌림 받고 애들 가방이랑 가방 동생이 다 들고 다니고 하니까 나는 그게 화가 나니까 걔네들 다니면서 때려주고 막 이러고 어쨌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없을 때 동생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간 거예요, 동생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이게 떨고 노느라고. 그래서 풍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풍산 근데 갔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엄마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더 서러운 거예요. 아픈 데다가 엄마 그렇게 그렇지. 예, 양강도로 이사 들어갔다가 산골로 이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모부하고 얘기해가지고 서류를 딱 태거를 딱 수속을 해가지고 그거 하려면 저쪽에서 받겠다는 항에서 또 받아와야 된다잖아요. 먼저 갔어요. 휴가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거기 그 식료공장 풍산의 식료공장에서 받겠다는 확인서를 채용증을 가져다가 받쳐주면 거기서 서류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한 3개월 또 그 서류를 떼가지고 힘들게 해서 산골이랑 또 어쩔 수 없다. 엄마한테 가서 살아야 되겠다. 풍산으로 예, 간 거예요. 어땠어요 풍산에 가니까? 기분은 좋았어? 산골인데. 아니죠. 도시에서 그래도 남흥하공장 도시잖아요. 완전 도시지, 완전 거기는. 도시죠. 앞에 공원도 있고 맞아. 공원도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정작 뭐 화려하게 안주 공원 되게 잘 꾸렸잖아. 되게 잘 거기. 그 꾸려놨죠. 못도 있고. 거기 그것도 우리 이모부는 간부라고 간부주택에 살아서 10층 아파트에 딱 그 앞에 한 층에 공원 앞에? 그렇죠. 한 세대 여기 집보다 더 더 좋아요. 방이 3칸인가 4칸인가 되는데 거기 가스로 그때 당시에는 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간부들만 그 화장실도 예 방이 3칸 거기다 작은 방까지 총 4칸 화장실도 2개 화장실도 예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8층에서 살았거든요. 5층까지는 좀 높은 간부 그다음에 직장장은 7층부터 8층 뭐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는 북한이 그 집은 그게 좋아도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그 꼭대기까지 배추고 뭐고 다 올려다 그 등짐을 올려가고 뭐 베란다에서 그거 안 했어요? 이거 도를 해가지고 이거? 도르래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합숙 생활을 했으니까 몰랐죠. 근데 이모도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왔으니까 앞뒤가 캄캄하게 다 막혀 있고 다 나무야? 산이야? 기와가 네. 나무 판자인 거예요. 아, 그게 그쪽은 토기가 아니라 토기가 나무로 아니고 기와를 만들었구나. 나무를 판자를 저 길게 뽑아가지고 가운데로 홈을 이렇게 파요. 비가 이렇게 빗물이 내려오게끔 그걸 엇깎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기와인 거예요. 나무 판자로. 거기다 뭘 안 발라요? 뭐 콜당 같은 거? 그러면 비가 안 새게? 안 발라요. 그냥 나무? 그냥 거기다 못질을 해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겹으로 하는 거예요. 몇 겹으로 한 서너 겹으로 하게 되면 비가 안 새요. 이야. 근데 그게 잘 말려가지고 해야지. 근데 비 오면 젖었다 말렸다 하면 나무 판자가 째게 이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그럼 비가 또 새고 그러니까. 또 갈라지면 또 갈아내고 이렇게 한 이야. 어쨌든 좀 그렇더라고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기는 잘 왔어요, 거기? 전기 잘 왔어요. 그때는? 왜냐면요, 이 고난이 행구 시기에도 풍산만은 전기가 잘 왔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요, 항수 발전소 있었지. 그리고 저기 그 조금 내려가면 내중리라고 있어요. 내중리도 항수 언제서부터 해서 산으로 물것을 뽑아가지고요. 내중리해서 단천 쪽으로 나가는데 그 다 거기다 또 언제를 만들었구나. 산 속에 수력 발전소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이야. 거기에서 만든 거를 다 단천으로 해가지고 어디 저기 그 정말 대홍단인가 어딘가 거기를 보낸대요. 나무 이야. 가는 어간에 풍산만은 풍산에서 생산한 전기라 해서 그 중간에 그 선을 뽑아가지고 풍산만은 해가지고 저녁 어제 10시까지는 불을 잘 봤어요. 밥 먹는 시간 5시부터 10시까지는 불을 내가 여기 북한을 뜰 때까지는 불을 잘 봤어요. 낮에는 불을 끄고 저녁에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이야, 밤에, 몰랐네. 네, 그리고 뭐요 학습이랑 밤에 10시까지는 학습이랑 목요 강연회랑 하잖아요. 월요 학습. 그러니까 10시까지는 불을 잘 봤어요. 그렇구나. TV도 잘 보고. 예. 하여튼 그래서 산골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상월 생활이 시작되는데 엄마는 북청 있을 때도 이렇게 그 큰일 뭐 요란하게 안 하고 그냥 노래도 부르며 이렇게 하다가 풍산에 왔는데 시골에서 이제는 식료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그때 당시 또 어디 동호사리 했어요? 뭐야? 산골에 보게 되게 되면 그게 나무가 많으니까 그 기업 그 식료공장이랑 농장이랑 거기는 기관 기업사별로 산속에다가 막을 쳐놓고 나무를 해요. 그걸 수출해서 쌀을 바꿔 먹어요. 그렇지. 예, 그 식료공장에서도 산속에다가 막을 쳐놓고 나무를 해가지고 실려내려다가 팔아서 공장 사람들이 그거 식량도 풀고 중국에다 외화벌이 파는 거지. 그렇죠. 공장 자체로 외화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엄마 거기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동생이 공부도 못하고 엄마가 거기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산속에 식모로 거기 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니까 거기에 그 나무 하는데 거기서 그렇죠. 그냥 오두막 같은 네, 데서 무작정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눈이 딱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분간은 그 수속을 밟으려고 거기 갔댔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한 달 동안 거기 있으면 산속에 있으면서 그 식료공장에서 받겠다는 그 확인서 있잖아요. 체험증 받아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수속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오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당장 들어갈 집이. 여기저기 소문해 알아봤는데 집이 없어요. 나는 직장원이잖아요. 농장을 들어가려면 엄마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지 마. 근데 집은 당장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계속 직장 특히나 동생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 중학교 5학년이니까 당장 졸업할 나이였거든요. 동생이.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냥 농장에다 적을 둔 거예요. 농장에다 적을 붙이니까 거기는 완전 좋죠. 젊은 게 결혼 안 하는 순 아가씨가 처녀가 쌩쌩한 처녀가 지금 이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주는데 집을 진짜 좋은 걸 받았어요. 오자마자 바로 적을 넣어주니까 수속도 채 하지도 않았는데 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엄마를 데려와서 모시고 생활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몇 달 동안 일을 했어요.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야 저거 평생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매미같이 그냥 저렇게 살던 걸 손에다가 흙을 묻히고 허미 갖고 저렇게 일 시키는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풍산에 와가지고 그 친구를 하나 저거 사귀었는데 엄마가 미용사를 사귀었어요. 엄마가 그 친구가
우베 그 저기 뭐 일보러 왔을 때 우리 집에 온 걸 보고 야 아무개야 그 우리 저 쟤를 나 농장에서 일을 못 시키겠다. 암만 생각해봐도 미용을 좀 배워줘가지고 머리 미용 좀 하게 해서 미용으로 먹고 살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나는 저쪽에서 치장형 환자로 진단서 서로 진단서 받아왔죠.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 병원에다 놓고 진단서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농장에서 큰 일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일하다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때 집에서 또 조금 놀았어요. 진단서 받고 노니까 마침 그때 엄마 친구가 왔을 때 따라간 거예요. 엄마 따라가서 배워가지고 오라 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리를 다니면서 미용을 해줬구나. 예, 그 머리를 깎는 방법에다가 이게 마리를 이렇게 많은 것까지 배워가지고 왔어요. 한 달 만에. 근데 그 산골에서 도대체 뭘 농사줘요, 그게? 감자, 감자, 밀, 보리, 아마, 아마?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옥수수 심어도 가을 저기 막 9월 9일 그때는 서리가 와요. 아마는 저거잖아. 그 포대 만드는 그 만드는 아마죠. 그거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없어요. 오직 아마씨. 아마씨. 아마씨는 기름 내서 먹게 되면 맞아. 아마씨가 기름이 고소하고 식용유. 맛있어요. 그렇죠. 식용유로 자라고 그걸 아마씨를 왜 공업용으로도 쓴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하여튼 그거를 생산하다가 생산하고 그리고 어쨌든 주 작물이 그거예요. 그런 밀, 거구나. 보리, 감자. 옥수수도 못 심어요. 옥수수 잘 안 되는 거죠. 고산지대라. 고산지대라. 북청에서 이사 올 때는 그 니은 공장에 다니면서 아빠가 그 신발을 그 여기 운동화를 보게 되게 되면 끈을 만들 때 여기 구멍에다가 네네네, 니움이 들어가지. 꼭꼭 찢잖아요. 그게 니움인 거잖아요. 니움이에요. 그런 거를 뭐지 많이 가져왔어요. 집에다가 그리고 각종 니움 그거 부스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막 북청에 있을 때 그걸 몽땅 다 하몽에 이모가 있는데 이모 집에 가가지고 니움 가마 그때 새로 나왔을 때 가마를 몽땅 바꿔가지고 니움 가마를 걸어가지고 아련하게 맨날 닦았어요. 근데 그게 북청에 있을 때는 석탄 그 때니까 석탄 연기에 금방 그게 까매지더라고. 녹슬고 맞아. 산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쉬는 날마다 그걸 맨날 닦느라고 엄마가 고생을 했어요. 그걸 할 때는 그거 깨끗하니까 엄마가 그 니움가마를 가지고 그 고산지대에 가니까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다. 고산지대니까 압이 세가지고 뚜껑이 밥이 설죠. 끓으면 그쵸 위에 서는 거예요. 뚜껑이 벌렁벌렁 이렇게 가벼우니까 다 끓으니까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쇠가마를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쇠가마를 쓰는 무쇠가마 뚜껑을 꽉 눌러가지고 암만 끓어도 이렇게 안 되게 밥이 설 때 그래서 그 아까운 걸 니움가마를 싹 다 바꿔가지고 새가마를 또 사서 또 다 이렇게 걸고 그러던 거 있었어요. 근데 거기 냅두면 그 고난행군데 그 유색금속 팔 때 니움 엄청 비쌌잖아. 역시 그건 조금 이따가죠. 예. 아무튼 거기서 신유공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신유공장 일 안 하고 농장에서 일하다가 미용을 배워가지고 미용을 한 거예요? 그 이발소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옆에다가 일부러 나 때문에 미용실을 해놓고 농장 미용사로 없는 직업을 편하지. 없는 직업을 만들었어요. 없는 직업을 농장에 미용사란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앓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다가 내 동생도 왔지 가족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직장에서 추방을 해야지만이 농장 잘못해야지만이 농장으로 그렇지. 오잖아요. 농장으로 웬만하면 직장 사람들 오려고 안 하는데. 나도 그러니까 철없었지. 그냥 농장으로 오니까 엄마 그 일 못 시키겠다고 미용을 배우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없는 직업 미용사로 된 거예요. 미용실에 나가서 하보게 되면 맨날 그 안에 설비가 잘 꾸려져 앉아 내 돈으로 다 사서 해야 되는데 설비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난로 불에다가 떼갖고 하면 간이 추워요. 그래. 그러니까 집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집에다가 미용실을 꾸며가지고 집에서 하게 된 거예요. 승인 받고 대신에 매달 내가 번 돈의 30%는 그 관리원에다가 관리원에 그 우리 봉사 분조라고 있어요. 거기 이 저기 막 진료소하고 관리원의 사무실 그리고 무슨 시계술이네 신발술 이런 거 신발 그런 건 군에 있고 이쪽은 목공 목수들 당원이 아닌 사람들 그게 한 직맹으로 해갖고 그거 우리 편의봉사 분조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 거기서 생활했는데
생활청화를 계속 하는 걸 우리는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올 때까지 탈북할 때까지 단 한 번을 생활청화를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오, 그건 난눈 감아줬나? 아니요. 어떻게 했냐면 돈만 내면 어. 그 위원장이 제 수수료 책에다가 써요. 아니 그게 몇 년도인데 잠깐만 이분 진짜 몇 년도예요? 거기 후에 권한행군 지나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쵸. 몇 년도예요 거기? 그게 94년도, 93년도.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죽기 전에 92년도 죽기 전에도 그랬다고? 결혼했거든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야, 나는. 그러니까 상골은 완전 무법천지네. 다른 데는 다 하죠. 못해 그렇게 못했어요 그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봉사분조라는 게 진료소도 있고 진료소는 직장 그렇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 봉사 농장에 소속된 진료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좀 관리위원회 그 조금씩이라도 아예 평농장원보다는 조금 한 급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은 우리 세포위원장은 뭐냐면 이발사예요. 그러니까 모여라 해쳐라 하기 싫은 거예요. 아, 세포비수가 이발사구나. 이발사예요. 그러니까 모여라 해쳐라 하기 싫으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좋죠. 우리는 그러니까 모였다 이렇게 하고서는 어디서 네 집에서 했다 하고 자기 혼자 서류만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하긴 그 어딘데서 풍산군 산골에 누가 검열 가겠어요? 누가 거기. 검열해요? 그러니까 돈만 내는 거예요. 돈만 뭐 이제 맹비만 내고서는 혼자 작성해서 그 결혼해서 10년, 15년 그렇게 15년. 근데 결혼은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그렇게 산골 아가씨가 결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저기 또 중매? 뻔하지 뭐. 중매죠. 누가 중매 썼어요? 비서가 중매서 세포비서 아니면 리당 비서? 예, 리당 비서. 리당 비서 했으면 좀 괜찮은 남자 해준 거 아니나? 비서 엄마도 당원이고 그래서. 하고 또 이발사 내가 미용을 이렇게 하지 하니까 또 중매를 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남자예요? 아이, 뭐야 아야. 살아보니까 그냥 술꾼이었어요. 북한은. 글쎄 그래 뭐 술꾼들 많은데 어떤 분이에요? 제대군인 뭐 이런 거? 같은 농장에. 같은 동네? 예. 농장 총각? 농장 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는 왜 그 농장 총각이로 또 그냥 했냐 하면 아픈 데다가 나는 많이 치장이 영원히 고치지 못한다는 병으로 안고 유사해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야 그때 당시 나이가 25이었거든요. 그게. 늦었구나. 늦었죠. 그때 당시에는 24살이면 맞아. 적기라 하고 25살만 지나면 벌써 걱정이에요, 맞아, 엄마가. 맞아. 그러니까 예, 아파서 병 있는 여자를 아가씨를 누가 데려가냐. 데려가겠냐. 그냥 누가 준비 오게 되면 그냥 아무나 가라. 아무데나 가라. 그냥 이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래, 나도 그때 당시 계속 눈을 높이다가 아프니까. 그냥 엄마한테만 잘하고 예, 우리 엄마한테만 잘하고 집에 그 뭐 탈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가자. 착한 사람이면 간다 했는데 탕비서가 또 중매 서준 사람 뭐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없는 데다가 또 중매 서줘요. 나이 차이는? 나이 차는 딱 4살 차이 딱 적기지. 적기구나. 아이고 그렇게 술 좋아하고 그런 건 난 처음 봤어요. 술 너무 먹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근데 돈이 남아나? 돈이 있긴 뭐 있어요. 맨날 남의 집에 그 밀주를 다 만들어 팔잖아요. 집집마다 외상으로 갖다 술 먹고. 외상으로 술 마시고 가을에 가서 그 값을 준다 하고서는 그런 집에서는 다 가져가면 외상으로 받으면 좋죠. 지금 가격 여름 가격에 가을을 받으면 가을은 감자값이 싸니까 여름 가격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그렇지. 주지 말라고 해도 계속 퍼주고 저녁에는 술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오고 말을 안 듣고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 때리거나 막 이런 건 없었어요? 때리지는 않은데 말리니까 뭐? 장독을 깨 마시고 왜 장독 깨는 거 최악이라고 그러던데 왜? 장독을 깨 마셔갖고 그 어지덕이 그 뭐이고. 학원에서부터 그 가지고 가고 북청에서도 깔때하게 엄마 그 이사할 때도 깨질까봐 그 짚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맞아. 금이 오게 해가지고 갖고 간 독인데 엄청 이뻤거든요. 우리 집 독이 유명했어요. 독고 단지고 많았어요. 그걸 다 깨 마셨어요. 이야. 깨 부수고 그렇게 영 그랬는데 야 골라 어쩜 저렇게 쥐를 고르냐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잘 고른다고 시집을 잘 보낸다는 게 하나밖에 쥐띠? 아니요. 뭐 그런 걸 골랐다 말이야. 어쩌면 골라 쥐를 고르냐 맨날 우리 엄마가 예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산데 그러다 어쨌든 결혼해가지고 93년도에 우리 아들 낳았거든요. 아들을. 예, 아들 낳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93년 9월 30일에 낳았어요. 그 해 따라 음력으로 그날에 우리 아들 낳는 날에 추석이었어요. 어허. 예, 추석 아들 낳고 그 다음에 7월에 김일성이 맞아. 사망했잖아요. 죽었지. 그 다음에 야, 그 다음부터 힘들어졌지. 그런데 거기는 분배를 안 준다 하니까 농장원들이 산을 이게 서터지? 그 한마디 말하면 어. 부대기 어. 땅을 뜨시기 그러니까 시작한 그 거예요. 서터지지. 우리 엄마는 힘이 없으니까 어. 우리 애 아빠를 믿고서는 어. 이 잔돌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걸 주워다가 땅을 표시해놔. 이만큼 들어오지 말라 하고 산에다 크게 이렇게 네. 경사에 많은 데다가 거기 한 1000평인가? 읽었어. 예, 그 땅을 읽어가지고 하니까 거기는 별로 고난의 행군이라 해도 사람 많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몰랐구나. 예, 네, 애 따로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풍산에서 살던 사람들 여기 탈북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수소문해서 좀 알아봐 달라 해도 없어요. 거기 사람들은 안 와요. 방송 보고도 혹시 있을 수도 모르지 뭐 일단은. 일단은 저기 뭐 얼굴 몰라도 풍산에서만 살다가 왔다 하면 나는 반가울 것 같아요. 한번 연락 좀 네. 주시고. 근데 혹시 하면은 그렇게 좁은 데인데 알 수도 누구네 집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겠다. 아래 동네에서 어. 어쨌든 간에 빵 하고 소리 나면 저 끝에까지 그 소문이 들린다게 그렇게 가까워요. 그냥 한 3-1시간이면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가니까 1시간도 안 걸려요. 군이 풍산 그렇게 작아요. 군내가 예. 이? 풍산 군이 작아요. 리가 많지 뻗어나가는 리가 많지. 그걸 우리 군에서 살았으니까. 예. 그러네. 혹시나 뭐 방송 보다가 누가 나타나시면 진짜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너무 고맙겠어요. 하여튼 근데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술 마시니까 간이 안 좋잖아요. 뭐야 또 돌아가셨나? 돌아갔어요. 언제 김일성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내가 36살 그러니까 36이면 몇 년도예요 내가. 어전 그 연도수도 우리 아들이 11살 때 사망하셨으니까. 93년 그가 2004년도네. 2004년도. 탈북하기 전이네. 직전이네. 탈북하기 전에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때 사망을 한 거예요. 간 때문에 결국 술 때문에. 술 때문이지. 아이고. 그렇게 사망하고 그 사망하기 전에 내 동생이 또 군대 갔다가 제대된 거예요. 동생 그래도 군대 갔다 왔어요? 동생은 27인가 28인가 거의 30살이 24살에 군대 갔겠구만.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농장에서 살다가 농장에서 일하다가 내가 농장에 어. 있으니까 농장에 들어와서 일했거든요. 일하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농장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우겨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31살인가 제대돼 왔어요. 제대돼 온 해에 우리 남편이 사망했어요. 사망했구나. 네, 사망하다 보니까 내 동생이 제대돼 온 걸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때 미용을 해서 그때 당시 미용을 했는데 미용하던 그 본전이라든가 내가 하던 그 돈까지 그냥 박박 다 털어가지고 결혼을 다 시켜가지고 살림살이 다 챙겨가지고. 그럼 고난행군 전 기간 계속 미용만 하신 거고. 그렇죠. 돈 좀 벌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나는 고난의 행군을 그냥 힘들게 살아 못 봤어요. 왜냐면 남들은 다 식량이 없어가지고 풀만 먹어가지고 손떡에도 풀떡이 올라와서 이만큼 맞아. 부어가지고. 그 소문은 들었어요?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저거다 하는 왜 거. 몰랐겠어요. 그지? 미용약을 사러 함흥이랑 뻔질나게 갔댔구나. 다녔으니까 함흥 역전을 거쳐서 흥남으로 가야 되잖아. 이모네 집에. 그러면 함흥 역전에 그 꽃제비들이 7살짜리 애가 제일 눈에 아이고.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잊혀 앉는 게 7살짜리 애가 그 2살인가 3살인가 되는 그 애기 저 똥냥 하는 거 이렇게 안고 여자애가? 남자애기가 남자 7살짜리 남자예요. 아이고. 내 동생 정만 좀 먹여달라고 안고 그 동생이 업지도 못하는 게 이게 야 눈물 나더라고 곁에서 뜨지도 못하겠더라고. 그거 보니까 내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풍산은 그때 당시 감자 농사도 짓고 하니까 먹을 거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톤수를 해가지고 꿈에다가 묻어가지고 장이 1년을 먹으니까. 근데 인구도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걔네들을. 안 그런데 데려갔어요? 어떻게 데려가요? 같이 나는 짐을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 데리고 갈 그
방법이 없는데 꼬마 보고 그런 얘기 했더니만 어떡 그거냐 할 수 없지. 그게 가까운 데 있으면 글쎄 데려다가 키웠으면 참 그렇지. 좋겠구만. 근데 나는 미용을 하게 되면 오늘 벌게 되게 되면 오늘 버는 거 내일 먹고 내일 벌은 모레 먹고 그래도 하루살이구나. 하루살이. 그래도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그 리에 또 나가서 이동 미용 하게 되게 되면 여름에는 곡식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나는 또 가을에 받기로 하고 가을 가격으로 가을에 받기로 가을에 하고 받기라고 머리 잘라주고. 머리를 외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외상을 이렇게 해주고 가을에는 또 우리 남편이 그 달구지 있잖아요. 소달구지 갖고 또 리마다 다녀요. 다녀가지고 가져다가 또 거기서 받은 감자는 달구지를 또 무거워서 못 싣고 와요. 왜냐면 리 그 길이 험하구나.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서 감자로 또 갈아요. 갈아가지고 전분을 만들어가지고 녹마를 만들어서 가져다가 그렇게 벌어도 힘들게 벌었어요. 그럼 그걸 또 다음에 여름에 갖다 또 팔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만들고 어쨌거나 미용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네. 탈북을 하게 되는 탈북을 거죠? 네. 했는데 남편이 사망해서 탈북을 하는데 네. 그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자, 이거 아주 그 좀 생생하게 뭐 본인의 그의 풀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를 해주시는데 정말 또 북한의 이런 풍산이라는 곳에는 또 이런 환경으로 그때 당시 고난에 넘어갔구나. 다음 시간 좀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